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디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후 6시 방송은 제주에서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제주 라이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름이 지나가고 또 급격히 쌀쌀해지면서 가을 없이 또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또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서 이 기존의 심뇌혈관 질환이 악화되거나 또 새롭게 발생하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연세위드 신경과 송수근 교수님과 함께 이 겨울철 조심해야 할 뇌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이제 진짜 가을이 오나가 아니라 바로 겨울이 오나 싶은 날씨인 것 같은데. 네, 너무 더워서 네. 다행히 이제 가을이 왔구나 했는데 오자마자 바로 겨울로 다가가고 있어서 맞아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트렌치 코트 한번 못 꺼내보고 네. 이제 바로 또 코트로 이렇게 대체해야 될 것 같은 날씨인데 좀 겨울 옷들 많이 꺼내셨어요? 아직 못 꺼냈어요. 이제 이번 주에 꺼내고 이제 겨울 준비 네. 이제 이번 주에 하려고 주말에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살고 계신 곳이 또 이렇게 마당도 있고 정원도 네.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겨울 준비를 하시기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요. 네. 이제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이제 그 식물도 얼어 죽지 않게 이제 월동도 해야 아. 되고. 네. 제주도가 언제부턴가 겨울에 좀 눈이 갑자기 오잖아요. 오, 네. 작년에 살벌하게 왔죠. 그렇죠. 원래 제가 사는 동네도 원래 눈이 안 쌓이는 동네인데 특히 작년에. 해안 주변은 그쵸, 안 오는데. 예. 근데 갑자기 이제 눈이 하루 이틀 정도 쌓이니까 이제 그거 대비해가지고 이제 식물들도 이제 겨울옷 입혀주고 해야 돼요. 하실 게 많네요. 네, 월동 이번 준비하실 주는 좀 게.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계실 텐데 여러분이 계신 오늘의 날씨는 좀 어떤지도 알려주세요. 오늘 제주는 어제는 좀 다시 또 이제 여름으로 가나 싶었는데 낮에 더웠었어요. 네, 오늘도 제주는 화창했는데도 가을이 좀 느껴지는 쌀쌀한 날씨였거든요. 이렇게 또 급격히 추워지기 때문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혈관이 수축되고 또 혈압이 상승되면서 이 뇌질환을 또 신경 써야 되는 겨울철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기온의 영향을 좀 받는 게요. 추운 데 있다가 더운 데 있다가 또는 반대로 더운 데 있다가 갑자기 추운 데 오시거나 이제 이러시면은 온도차가 좀 급격하게 네.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뭐 여름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요즘도 집안은 완전 따뜻하고 또 밖에는 춥고 그래서 온도차가 있는데 확 나가시면 네. 갑자기 이제 혈관이 확 수축을 하거나 아니면 확장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혈관계 질환이 오실 가능성이 좀 올라가거든요. 예. 네. 그래도 이제 예전보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방한용품 잘 챙기시고 하시니까 많이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겨울철에는 기온차가 많이 나는 곳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뇌졸중 위험성도 좀 올라가긴 합니다.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을 때 최근의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겨울철 사망 원인 1위가 뇌졸중이다라는 내용을 봤거든요. 조금 이제 옛날 자료긴 한데요. 네. 그래도 요즘은 이제 많이 이제 예방약도 많이 드시고 조절도 하시고 아무래도 또 이제 뇌졸중이 생기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런 쪽으로는 이제 급성 뇌졸중이 발견됐을 때 119 연락하고 가시면 사실 이제 시술 성공률도 많이 높아서 예전보다 이제 사망률은 사실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사망률은 줄었는데 이제 후유증이 남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안 오게 예방하는 게 훨씬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뇌졸중 같은 경우도 되게 총각을 다투는. 엄청 총각을 다투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증상들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뭐 개괄적인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래도 증상이 생기면 3시간 이내에 병원 도착을 하셔야 뭔가 이제 막힌 혈관을 뚫거나 어떤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그냥 병원에 빨리 도착하면 할수록 뭔가 시술을 받으시거나 처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한발자국님, 달팽이님도 기다렸어요 하셨는데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레길 투어님도 안녕하세요 해주셨고요. 호랑님께서는 이 겨울에 뇌출혈이 더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날씨와 또 시간대가 뇌출혈에 큰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날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추운 날씨가 되면 이제
더운데 있다가 갑자기 밖에 추운데 가시잖아요. 네. 이렇게 확 나가시면 혈관들이 좀 맞아요. 수축하거든요. 이렇게 되잖아요. 몸도. 그렇죠. 예, 근데 혈관도 수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몸에 이제 체온 같은 걸 뺏기지 않으려고. 네. 근데 이제 건강하신 분이야 별 문제가 없는데 원래 이제 혈관들이 좀 좁아져 있는 분들, 원래 이제 심장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뇌혈관 질환들이 좁아져 있거나 이런 분들은 갑자기 이제 혈관량이 확 줄고 혈관이 수축되면서 네.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소위 이제 혈관이 막히거나 이러시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대 같은 경우도 이제 혈압 조절하고도 관계가 있긴 한데 좀 새벽쯤에 생기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잘 때는 예, 아침에 이제 새벽에 깼더니 뭐 마비가 있더라. 이제 이런 식의 있는 분들도 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겨울철에 기사를 보면은 예, 예. 특히 어르신들이나 독거노인 분들이시나 그렇죠. 이렇게 예. 추운 데가 환경에서 있다가, 이제 예, 예. 갑자기 또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이게 또 계절에 큰 영향이 있네요. 예. 네, 오영도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연세의대 신경과 송숙군 원장님, 또 저의 이름도 불러주시면서 또 피디님까지 이렇게 출석 체크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구영님도 환영합니다. 부산 아지매님은 어머 너무 좋은 방송입니다 해주셨어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서울은 또 쌀쌀할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뇌졸중으로 개복술까지 하고 나면 치매가 좀 빨리 오는지도 궁금합니다. 개복술이라고 말씀하시면 아마 그 복부 수술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뇌졸중에 대한 치료하고 복부 수술하고 같이 하진 않으니까요. 이제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뭐 복부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요. 뇌졸중이 있으신 경우에서 치매가 빨리 오는 뇌졸중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뇌졸중 안에도 종류가 사실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네네. 인지 기능에 소위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걸 이제 치매라고 얘기하는데 치매를 좀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뇌졸중이 있고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뇌졸중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뇌졸중 종류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네. 오영도님께서는 제가 있는 충남 서산은 맑고 화창한 하루였습니다. 되게 환상적인 가을 날씨였나 봐요. 지혜정님은 저는 뇌출혈로 쓰러진 지 14년 차가 된 환자입니다. 추우니 몸에 강직도 너무 심하고 소변도 자주 마려워서 힘이 듭니다. 네. 그렇죠. 뇌졸중이 일단 안 오는 게 예방하는 게 제일 좋고요. 오시면 사실 많이 힘드시긴 하실 거예요. 예. 자, 세 번째 20살님은 반갑습니다. 뇌졸중으로 편마비가 오면 회복이 될 수 있나요? 오늘 네, 이렇게 들어와 주셨네요. 그 뭐 어느 뇌졸중이 아까 종류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로 크기로 왔는지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얼마큼 빨리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셨는지도 중요하죠. 예, 그래서 뭐 개중에는 사실 마비가 오셨어도 치료를 잘 받으시고 거의 뭐 100%까지 얘기는 못해도 거의 네. 90% 이상 회복이 되시거나 거의 후유증 없이 회복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네. 인생무상님도 잘 경청하겠습니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경화정님께서는 53세 남자입니다. 고혈압으로 인한 투석 환자고요. 이 뇌졸중의 위험이 더 있을까요? 일단은 그 뇌졸중의 위험 요인들이 어쨌든 뇌졸중이라는 게 이제 뇌의 혈관에 오는 질환이니까 혈관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들 갖고 계시는 분들이면 아무래도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관에 오는 질환들이 당연히 고혈압, 뭐 당뇨, 그다음에 이제 고지혈증 이런 게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술 아니면 이제 담배 이런 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고혈압이 있으신데 이제 고혈압의 원인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고혈압이 좀 조절이 안 되시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투석까지 받으시는 경우는 이제 신장에 이제 혈관도 썩 좋지는 않으신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라면 아무래도 다른 그런 질환이 없으신 분에 비해서는 뇌졸중 위험이 올라가긴 하죠. 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주제가 우리 뇌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종류도 굉장히 네. 다양할 것 같은데요. 오늘 원장님께서도 PPT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쭉 살펴보고 또 그 사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있다면 실시간 채팅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도 눌러주셔야 그 채팅보드에 글을 남기실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꾹꾹 눌러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뇌졸중 먼저 살펴보게 되는 걸까요? 예. 일단은 제가 이제 뇌졸중이라는 용어를 잘 드리는데, 네. 예, 사실 이제 이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제 부르는 용어들이 이제 네.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뇌졸중이다 하는 거를 조금 용어를 설명드리면,
어쨌든 이제 보통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 뇌졸중이 아니고 뇌졸중입니다. 중. 이제 이게 공식 용어고요. 네.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중풍 이렇게도 부르시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중풍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일상적으로 사실 이제 한의학 쪽에서 온 개념이잖아요. 네. 그거하고 사실 똑같은 개념은 아. 아닙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뇌졸중이고 또는 이제 뇌혈관 질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영어로는 뭐 스트로크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뇌혈관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혈관이 막히거나 이제 터져서 그로 인해서 뇌에 손상이 오고 그로 인해서 몸에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들을 통칭해서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다음 페이지 주시면 혈관이 이제 막히는 경우, 터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보실 수 있고요. 증상은 사실 뇌 손상 부위에 따라 다르게 오기 때문에 증상은 유사할 수 있지만 원인은 사실 완전히 반대죠. 한 개는 혈관이 막히는 거고 하나는 혈관이 터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혈관이 막히는 거를 뇌경색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혈관이 터지는 걸 뇌출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뭐 이제 PPT 그림 보시면 혈관이 막히면 그 혈관을 먹고 사는 신경이 이제 죽은 거고요. 그다음에 혈관이 터지는 거는 그쪽으로 피가 축 나오니까 피가 사실 세면은 그 피 양이 이렇게 확 터지면 그 부피가 있잖아요. 이제 그 부피 때문에 옆에 있는 주변의 신경계들을 이제 누르거나 또는 그 터진 혈관이 원래 공급해야 될 신경이 이제 그 피를 못 받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부위의 신경이 이제 죽거나 이제 그래서 증상은 사실 비슷할 수 있지만 사실 원인은 다르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증상도 사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뇌졸중 증상이 왔을 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후에 경과라든지 원인 이런 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사실은 의사 입장에선 이 두 가지를 감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뇌경색하고 뇌출혈이 동시에 같이 오시는 분도 있어요. 뇌경색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뇌출혈이 동반된다든지 뇌출혈이 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다른 혈관들이 막히면서 뇌경색까지 진행하시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라고 하시면 어쨌든 뇌에 오는 증상들이잖아요. 이제 크게 5가지 증상이 이제 5대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갑작스러운 두통. 말 그대로 벼락 두통이라고 얘기하죠. 갑자기 머리를 갑자기 이제 막 깨지는 듯이 터질 것 같은 이런 두통인데 되게 이렇게 심한 두통이 있으신 경우는 뇌출혈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뇌경색은 그렇게 심한 두통이 같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는 경우는. 그렇지만 이제 혈관이 막히는 경우는 어느 혈관이 막혔냐에 따라서 갑자기 이제 심한 어지러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어지러운 거 더불어서 대부분은 이제 균형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잘 못 서 있거나 몸이 이렇게 기울어진다거나 잘 못 걷거나 이제 이런 게 생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이제 5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마비가 오면 대부분 내가 뇌에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인지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뇌혈관 질환은 특징이 혈관이 갑자기 터지거나 딱 막히거나 이제 이 순간에 오기 때문에 증상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이제 마비가 되거나 감각이 확 떨어지거나 이제 이러면은 이제 뇌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는 이제 언어 장애도 나타나죠.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심하신 분들은 어떤 경우는 이제 언어 기능이 떨어져서 말을 갑자기 못 하거나 말이 안 나오거나 갑자기 말을 못 알아듣거나 뭐 읽고 쓰는 게 갑자기 안 된다거나 이제 이런 게 올 수 있고요. 의외로 좀 간과하시는 게 시야 장애가 있습니다. 어떤 혈관이 막히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갑자기 한쪽 눈이 확 안 보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눈으로 가는 혈관 같은 게 영향을 받으면 그래서 한쪽 눈이 갑자기 그러니까 양쪽이 아니고요. 갑자기 한쪽이 이제 확 안 보인다. 이제 이것도 사실은 그 뇌졸중의 증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갑자기 생기거든요. 이제 갑자기 생긴다 하면 이 경우는 어쨌든 119를 불러서 병원을 빨리 가시는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가서 이제 아니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이다라고 하면 바로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는 어쨌든 혈관에 오는 문제들 이런 게 이제 갑자기 생긴다. 네, 갑작스럽네요. 똑같은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서서히 나타나면 사실 그건 뇌의 문제이기는 해도 다른 원인, 다른 질환의 경우가 많아요. 뇌졸중이 사실 이제 얼마큼 중요하냐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매년 한 4,500명 사망을 하고요. 그래도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그 사망률이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3번째였는데 그래도 지금 4번째로 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이제 작년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인데요. 작년에 이제 1위는 암이고요. 2번째가 이제 심장 질환들, 3번째가 폐렴이 옛날부터 올라왔습니다. 4번째가 뇌혈관 질환인데 문제는 그래도 사망률이 적다고는 하더라도 그래도 만만치 않게 많고요. 사실 이제 요 사망률이 떨어진 건 그래도 이제 예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약을 잘 조절하고 하시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그래도 의학이
요 뇌혈관 쪽 그 뇌졸중 쪽 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서 그래도 치료 빨리 도달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네. 치료도 잘 돼서 사망률은 많이 그래도 줄었는데 문제는 이제 뇌혈관 질환의 가장 문제가 이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60세 이상에서 신체의 불구, 그러니까 뭐 마비든지 어떤 언어 기능이든지 이런 불구를 남기는 그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수명은 그래도 문제를 없거나 좀 늘렸는데 이제 후유증이 남으니까 또 후유증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얼마큼 이제 치명률이 높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치명률은 뇌 출혈이 훨씬 높습니다. 출혈이 팍 터지면서 올 때가 높고 그 중에서도 이제 미리 몰랐던 뇌동맥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출혈이 이제 생기는 경우에서는 치명률이 높은데요. 상대적으로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은 치명률이 적기는 한데 그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는 훨씬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예전에는 뇌졸중 중에서 뇌출혈 환자분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뇌출혈 환자분은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네, 네. 특히 이제 고혈압이나 이런 거 조절을 잘 하시면서 상대적으로 뇌경색은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뇌졸중 전체 환자들 본다면 얼추 한 뇌출혈 오시는 분은 한 3분의 1이 좀 안 되시고 3분의 2 이상은 이제 뇌경색으로 뇌경색.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그러면 뇌경색 자체가 당장의 사망률은 높지 않지만 문제는 후유증이 남잖아요. 네. 그래서 후유증 때문에 뭐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장기 요양하시거나 이런 와중에 이제 다른 합병증들이 같이 올 수 있거든요. 아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보면 사망률이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후유증이 많이 남으신 분일수록 그 이후에 이제 사망률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뇌졸중은 왔을 때 치료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하시면 어쨌든 네. 예방을 할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예방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강의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뇌경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기회에 아마 자세하게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혈관 자체가 이제 나빠서 오는 뇌경색이 있고요. 이제 그게 아니고 심장에서부터 혈전이 날아가서 막히는 뇌경색도 있고 또는 이제 뇌 안에서도 큰 혈관이 아니라 아주 가는 혈관이 막혀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심장에서 혈전이 날아가서 오는 게 이제 심장색전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머리 안에 큰 혈관이 막혀서 오는 경우를 대혈관 동맥 경화, 그 다음에 작은 혈관이 막혀서 오는 경우는 열공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각각의 사실은 원인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방하는 방법도 좀 다르고 예방약도 좀 다릅니다. 네, 이제 되게 이런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큰 혈관 때 오시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이제 혈관 상태에 대한 거를 미리 이제 판별을 하고 동맥경화가 어떻게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경색은 어쨌든 1차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경색이 한 번 왔다 하시는 네. 분이라면 이제 한 번 왔던 분은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올 위험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아까 뇌경색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제 뇌경색이 어떤 이유로 왔는지를 잘 살피고 거기에 따라서 2차 예방을 하는 방법을 전략을 세웁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의사가 충분히 이제 검사하고 여러 가지 환자 상태 이런 걸 보면서 판별을 하게 되고요. 그 뇌졸중 그러면 한 번 왔던 분이 다시 뇌경 생기는 거 얼마큼 높냐? 그 뇌경색이 없었던 분, 위험 요인이 있는데 없었던 분과 위험 요인이 있으면서 뇌경색도 있었던 분을 비교하면 그 위험 요인이 9배가 높습니다. 예. 그리고 와. 뇌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사실 심장혈관도 같이 안 좋으실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뭐 네. 이 머리와 심장이 거의 사실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뇌경색이 오셨던 분들은 심근경색이 올 위험성도 사실은 다른 분에 비해서는 한 두세 배 이상 높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뇌혈관 질환은 미리미리 이제 검사하시고 네. 예방하시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뇌질환들은 좀 이렇게 천천히 찾아오기보다는 갑작스럽게 네, 또 나타나는 뇌혈관 것과. 질환의 특징은 갑자기 오는 게.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전조 증상이 있고 미리 뭔가 나한테 예고하는 것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하거나 그죠, 대처를 할 수 그죠. 없는데 그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오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좀 문제죠. 네.
오늘도 이렇게 채팅창에 남겨주신 분들은 이미 또 경험이 있으신 유경험자분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되게 놀라실 것 같아요. 갑자기 또 한쪽 시력이 잘 안 보이거나 아니면 뭐 그렇죠. 어지럽거나 예. 깨질 예. 듯한 두통이 찾아오거나 뭐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예. 되게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1차 예방도 중요하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 이후에 또 2차 예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섭고 겁나다라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에 저도 공감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송이 님이 선생님 며칠 전부터 식사 후에 피곤한 증상이 아니라 바로 졸도할 수 있을 정도의 졸음 현상 또는 머리에 무거운 증상이 있고요. 회사 일 집중이 거스를 정도로 몇 시간 있으면 조금 괜찮아지고 또 저녁 식사 이후에 급격하게 졸리거나 통증이 없지만 머리가 무겁거나 축 처짐 누워 있어도 머리가 돌이 된 것처럼 무겁습니다. 목이 조금 뻣뻣한 느낌도 들기 시작하고요. 좌우 울렁이는 느낌이 나는데 이러한 증상이 당뇨 증상이나 뇌 질환 의심을 해봐야 할까요? 얘기하신 것만 가지고 뇌혈관 질환이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그거는 좀 과잉 걱정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얘기하신 증상이 며칠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렇게 오래진 않는데요. 아마 좀 가벼운 두통이거나 집중력 저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이제 낮에 졸음이 오신다고 하시면 전날 이제 내가 수면 상태가 좋은지 네. 아니면 졸려온 걸 유발할 만한 뭐 다른 뭐 약이라든가 건강식품을 드셨던 건 아닌지 이런 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먼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온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가까운데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배우님은 무서운 중풍 해주셨고요. 수수깡님은 원장님 뇌졸중은 전조 증상 있나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요. 사실은 전조 증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뭔가 이제 예고하는 증상이잖아요. 실제로 뇌졸중 중에 이제 혈관이 확 막히거나 터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5대 증상, 뭐 네. 대표적인 게 한쪽 편마비 이런 것들이 확 오는 거긴 한데 그런 증상들이 잠깐 왔다가 좋아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야 이상 같은 것도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네 했다가 한 5분 내지 10분 지나니까 좋아졌네. 마비가 확 왔는데 조금 기다리니까 좋아졌네 하실 네.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전조 증상이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전조 증상이라기보다는 그때 혈관이 사실 막힌 겁니다. 되게 이제 그런 게 증상이 있다가 좋아지는 경우는 이제 뇌출혈보다 출혈은 이제 터지는 거니까 한번 네. 터지면 혈관이 바로 막히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네. 뇌출혈보다는 뇌경색 때 올 수 있는 문제인데 혈관이 이렇게 혈전 같은 게 날아가서 딱 막혀요. 네, 그랬다가 살짝 뚫립니다. 네, 그랬다가 사실은 조금 지나면 다시 막힐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전조 증상이라기보다는 그때도 뇌경색이 살짝 온 거죠. 이미 일어난 일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운이 좋게 혈전이 바로 뚫렸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진 건데 이제 지나갔구나가 아니라 사실은 그 원인은 몸 안에 남아 있는 거니까 언제도 진짜 아직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일과성 뇌허혈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뇌허혈, 그러니까 혈관이 잠깐 막혔던 게 잠깐 있다가 지나갔다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도 사실 뇌경색의 이제 하나 일종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이 있으면 뇌졸중 증상이 있었는데 그게 있다가 조금 지나니까 좋아졌네. 그러니까 이제 괜찮구나가 아니라 바로 그것도 병원에 가셔야 돼요. 빨리 예, 가셔야겠네요. 예, 뭐 한두 시간 내에 다시 증상이 오시는 분도 있고요. 대개는 한 며칠 내에 네. 다시 증상이 재발이 되시는 진짜 뇌경색이 확 막히는 분들이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거는 병원에 빨리 가셔서 네. 가시면은 이제 의사도 보면서 일단은 2차 진짜 본격적인 뇌경색이 안 오게 예방하는 조치들을 하면서 관찰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증상이 이제 완전히 다 생겨서 증상이 안 좋은 상태로 가시면 사실 치료가 더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전조 증상이라는 게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확실히 이해가 됐는데요. 그럼 이제 어쨌든 총각을 다투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내가 조금이라도 약간 이상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5개의 또 증상 중에 하나가 좀 해당된다면 서둘러 빨리 병원에 네. 가는 게 더 큰 위험을 좀 막을 수 있겠네요. 아마 그 증상들 중에서 가장 헷갈리시는 게 네. 약간 어지러움일 거예요. 어지러운 거는 약간 핑 하는 어지러움 오시면 이게 뇌졸중인가 아닌가 이제 헷갈리실 텐데 이렇게 핑 하는 어지러움은 사실 뇌졸중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뇌에 혈관에 이상이 있어서 오는 어지러움은
좀 균형장애 쪽에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이 이제 많이 어지럽기도 하지만 잘 못 서 있고 몸이 네. 자꾸 기울고 그리고 살짝 말이 어눌한 게 같이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제 그리고 내가 기운이 빠진 거하고 힘이 빠진 건 좀 다른 거거든요. 그냥 기운이 빠져가 아니라 진짜로 이제 뇌졸중 증상 오시면 진짜 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난 팔 다 움직일 수 있는데 오늘따라 기운이 없네. 이제 네. 이게 아니고 진짜로 갑자기 손이 이렇게 툭 떨어진다든지 물건을 꽉 못 잡으니까 갑자기 물건을 툭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갑자기 서 있는 게 다리 힘이 안 들어가니까 갑자기 한쪽으로 몸이 아이고. 이제 확 주저앉는다든지 네. 이제 이거는 이제 마비죠. 이제 그럴 때는 잘 모르시면 네. 본인이 손을 이제 주먹을 꽉 쥐어보거나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뭔가 한쪽 손은 예전만큼 힘이 잘 들어가는데 꽉 안 쥐어지네. 이제 이러면 그건 이상한 거죠. 네. 이제 그런 걸로 마비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 되게 이제 발음 이상도 내가 그냥 기운이 없어가 아니라 실제로 발음 이상이나 언어 장애가 나오니까 이제 그럴 때는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내 말이 어떤지 들어봐 달라 얘기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네. 뭔가 옆에 있는 분이 보시기에 뭔가 불편해 보이는데 말을 못 하신다. 그건 되게 이상한 거죠. 그죠, 이제, 그죠. 그런 이제 언어 장애는 진짜 실제로 발음이 이상하기도 하지만 말이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환자분이 이제 의식은 있는데 말을 못 하고 있다. 네,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주변에서 또 이런 증상을 보이는데 넘어가려고 하면은 병원을 빨리 가봐라라고. 그렇죠. 아까도 네. 말씀드렸던 그 일과성 뇌허혈증 이런 증상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머님이 나 1시간 전에 이상하게 잠깐 마비가 생겼었는데 지금 좋아졌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기다려 보세요가 아니고 병원에 빨리 가세요라고 네.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헷갈리는 게 사실은 내가 손이 저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경우는 사실은 뇌졸중이 아닐 가능성도 사실은 좀 높아요. 그래서 그냥 저린 거, 특히 이제 양손이 저려, 날씨가 추우면 좀 손이 시리고 저리신 분들 있잖아요. 양손이 저리고 시려 이제 이런 거는 사실 뇌졸중 증상 적고요. 뇌졸중 때 오는 이제 감각 이상은 말 그대로 감각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꼬집어도 아픈지 모르겠어.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저리고 시리다 하는 주관적인 느낌하고 진짜로 내가 꼬집어도 아픈지 모르겠어. 요거는 사실 조금 다른 면을 얘기하는 거다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닌 증상을 가지고 계속 매번 병원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이제 그런 증상들을 좀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너나 우리 님이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이번 연도에 갑자기 말투가 어눌해지시더니 직장 내 스트레스로 뇌졸중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약 먹고 회사를 다니시는데 말투가 어눌하고 물건 기억도 잘 안 나서 조금 더듬으시더라고요. 너무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치매는 초기 증상이 아니겠죠? 뇌졸중 후유증인가요? 그 뇌졸중도 아까 제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뇌졸중 중에는 사실 인지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데 잠깐 마비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회복이 거의 다 대부분 되시긴 하지만 후유증이 이제 남으시면 약간 힘이 좀 빠져 있거나 말할 때 조금 말이 어눌하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말만 어눌하다 하시는 거라면 뭐 그냥 후유증이 좀 남았구나 하시면 되는데 뇌졸중의 좀 크기가 크거나 이제 위치가 좀 안 좋으신 경우는 실제로 이제 치매가 같이 동반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뇌졸중을 겪고 난 이후에 전에하고 다르게 뭐 언어 기능, 뭐 아니면 판단력, 이해력 이런 것들이 좀 급격하게 달라졌다 하시는 경우라면 그 소위 이제 뇌졸중 때 오는 치매들을 혈관성 치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보시는 나이 드시면서 서서히 생기는 치매하고는 조금 양상이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사실 이제 병원에 가셔서 그 뇌졸중을 보는 이제 신경과 선생님이라면 대부분 그런 거를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올 수 있는 부분인지 좀 확인을 하시고 그런 이제 인지 기능 문제 또는 뇌졸중으로 인한 후유증이 앞으로 조금씩 더 심해질 수 있겠다 하는 경우라면 뭐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그 더 예방적 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아마 그건 이제 의사하고 상의를 하시면 그거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거는 더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음산책님이 어머니가 치매와 뇌출혈 파킨슨이 있는 상태이신데 현재 걷지 못하는 상태이나 부축해드리면 좀 걷는 수준이시고요. 오른손이 굽혀지지 않아서 스스로 식사를 못하시는데 병원에선 치료법이 특별히 없다고 합니다. 이 손의 경직을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치매와 뇌출혈, 파킨슨의 병원 치료와 민간요법으로 전반적으로 좋아지셨는데 이 손의 경직은 전혀 풀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뇌에 오는 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오시는 분은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그 뇌출혈은 이제 뇌혈관이 이제 터져서 오신 네. 경우죠. 예, 뇌혈관 질환이고 치매하고 파킨슨은 사실은 이제 뇌퇴행성 질환이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건 아니고 이제 서서히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사실 경과도 다르고 사실 이제 증상도 다릅니다. 물론 네. 그 뇌혈관 질환과 뇌퇴행성 질환이 같이 오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 어머님이 이제 그렇게 질환이 안타깝게도 같이 오신 것 같은데 원인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쓰는 약도 좀 다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경과도 좀 다릅니다. 예. 사실 이제 병이 겹치면 겹칠수록 뇌는 아무래도 회복하기가 좀 어렵고 약에 대한 반응도 적기는 한데요. 네. 그 경직이 이제 뇌졸중의 후유증 때문에 오시는 경우는 사실 치료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뇌의 이제 반응 때문에 오시는 경우라서 어렵고, 다만 이제 파킨슨하고 관련돼서 오는 경직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약물 치료로 조금 이제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건 가능하거든요. 네. 예. 근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보호자나 환자분이 직접 알 수 있지는 않고요. 의사가 이제 진찰을 통해서 어떤 원인에 의한 경직이 더 기여를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보시고 만약에 이제 약물 같은 걸로 도저히 안 된다, 이제 그렇다고 하는 경우에서는 뭐 재활 치료도 하긴 하지만 소위 이제 이게 경직이 너무 심하신 경우에서는 이제 보톡스 같은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는 그 담당 의사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을 주시고 계신데 이 행운목님은 저는 지금도 머리가 아픈데요. 뒷목에서부터 뒤통수 쪽으로 아픕니다. 무겁게 아픈 느낌이고 가끔 자주 이렇습니다. 라는 고민을 주셨네요. 네,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두통은 아니긴 합니다만 머리가 자주라고 하시면 그건 진료를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설탕님은 뇌졸중도 가족력이 있나요? 이게 이제 젊을 때 오는 뇌졸중하고 나이가 들어서 오는 뇌졸중이 사실 원인이 좀 다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혈관하고 관련된 뇌졸중은 특히 동맥경화 혈관이죠. 예. 그 가족력보다는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네. 이제 고혈압, 뭐 당뇨 이런 것들이 다 나이 들수록 많이 생기시는 질환이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혈관도 나이를 먹고 다른 병들이 추가적으로 오면서 오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젊을 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뭐 젊게는 뭐 20대, 30대 뭐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동맥경화보다는 기저의 네. 원래 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동맥경화보다는 아주 드문 원인인데 실제로 유전성의 원인 때문에 뇌경색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그러니까 가족분들 중에 좀 보통은 한 40대 이전, 40대쯤에 뇌경색이 오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이제 뭐 뇌출혈도 마찬가지죠. 있으시다면 좀 가족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미리미리 이제 혈관 상태에 내가 어떤 위험한 혈관 문제를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미리미리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사실은 네. 권장하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마음산책님은 손 경직이 파킨슨이 원인인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정확한 원인은 모르고 치료법도 없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까 위에 네, 하신 것 어머님에 같네요. 대한 예. 네, 문어탕탕이님은 고령자는 겨울철에 탈모자를 쓰면 좀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기온 차이가 크게 변화가 있는 상황에 처하실 때가 좀 위험이 올라가니까요. 이제 밖에 날씨 추울 때 집안에 따뜻하게 있다가 딱 외출하실 때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또 미리 이제 방한 용품을 잘 챙기시는 게 좋죠. 예, 그래서 장갑도 잘 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모자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갑자기 찬바람이 확 받는 거는 당연히 안 좋으니까요. 네네. 외투 같은 것도 잘 챙기시고 하시면
뭐 안 하는 것보다 당연히 도움이 되시니까요. 예.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뇌졸중이 있는 분들, 이미 이제 뇌졸중이 오셨던 분들은 약간 몸이 불편하신 것도 있으니까 겨울철에 사실 넘어지는 위험도 높아지시거든요. 예, 몸이 원래 불편하신데 추운 데다 몸이 조금 더 붓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넘어지지 않게 신발도 미끄럽지 않은 거 신으시고 네. 그다음에 넘어질 때 대비해가지고 뭐 장갑 같은 것도 하시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뭐 지팡이나 이제 뭐 보행기 같은 거 이런 거 사용하는 것도 꺼리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 번 또 뇌졸중으로 고생하신 분들이라면 겨울에 조금 더 네. 채비를 단단히, 그렇죠. 마음의 준비도 단단히 네. 하셔야겠네요. 자, 이어서 엔젤님은 실어증이라는 게 말을 못하고 못 알아듣는 것까지인가요? 이 뇌졸중 후에 실어증이 있으면 회복은 되는지, 네, 이렇게 그 남겨주셨네요. 실어증도 실제로 안에는 여러 형태가 있어서요. 되게 이제 말을 못하는 실어증도 있고 말을 못 알아듣는 실어증도 있고 이런 게 같이 오시는 실어증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실어증은 조금 회복이 좀 되시는데 말을 못하는 실어증은 후유증이 조금 더 남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이제 그래서 어쨌든 실어증이라는 게 오시면 사람이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화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언어 맞아요. 기능에 문제가 있으시면 굉장히 많이 어려우시죠. 그렇죠. 예, 예. 맞아요. 이어서 SJ님께서는 뇌경색이 4년 됐는데 검사를 해보고 싶은데요. 뇌혈관 조영술밖에 방법이 없나요? 제가 조영술이 들어가서 좁혀진 곳이 심각하지 않다고 스텐드를 박지 않아 늘 걱정이 됩니다. 이 뇌혈관 조영술 말고 혈관이 좁아졌는지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뇌혈관은 어쨌든 이제 봐야 되는데요.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조영술이 혈관을 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는 한데요. 그 시술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어쨌든 이제 단기라도 입원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술 자체의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상시하는 검사는 아니거든요. 예. 다만 이제 그렇지 않다면 뭐 혈관을 보는 방법은 이제 MRI로 보는 혈관 방법도 있고, CT를 네. 보는 혈관 방법도 있고, 또는 초음파 같은 걸로 간접적으로 혈관 상태를 보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환자분의 뇌경색의 원인에 따라서 예, 어떤 혈관 검사가 타당할지 아마 이제 그 담당 의사가 결정을 하실 거고,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사실 혈관에 이상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큰 혈관이냐 작은 혈관이냐 따라서 어느 간격으로 뇌혈관 검사를 할 것이냐도 좀 달라지고요. 또는 이제 심장 색전, 심장에서 혈전이 날아가서 오는 뇌경색인 경우는 오히려 이제 원인이 심장이니까 사실은 이제 뇌혈관 검사도 중요하지만 이제 심장 상태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거든요. 예, 오히려 이제 그런 거를 주기적으로 하자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엔젤님은 치매 환자가 성격이 너무 바뀌었어요. 화도 많고 의심도 심한 난폭한 행동들도 있는데 치매약에 이런 걸 좋아지게 하는 건 없나요? 치매는 오늘 주제하고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그 치매도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성격적인 변화가 오신다면 많은 경우는 치매 이제 아마 중등도 이제 이상 됐을 때가 오실 텐데 그 인지 기능 부분은 약으로 어느 정도 조금 조절이 가능합니다만 이제 성격 중에서는 좀 화를 내신다 하는 부분은 약 갖고는 좀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치매와 관련된 정신 이상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신 이상 행동의 종류 중에서 치매약으로 좀 조절이 되는 증상이 있고 조절이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약을 쓰거나 네.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증상을 자세히 얘기해 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화를 잘 냈고 이심도 심하다 하시는 경우는 치매 약만 가지고는 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경우는 사실은 다른 행동 치료 또는 이제 약물을 다른 걸 추가적으로 조절한다 이런 게 필요한데 조금 이건 이제 다른 얘기지만 사실 치매 어르신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다 정신 이상 행동은 아니고 다만 이제 본인이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가 표현이 잘 안 되니까 뭐 굉장히 난폭한 행동으로 표시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는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매 어르신들은 자기 의사 표현이 잘 안 되시잖아요. 내가 이제 불편한 건 아는데 뭔가 표현할 방법이 없을 분들이 있거든요. 뭐 흔하게는 내가 지금 변비가 심해요. 배가 항상 아파요. 근데 내가 밥을 잘 못 먹고 변비가 심해서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힘들어 하는 거를 언어적으로 다 얘기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뭔가 밥을 먹으려고 자꾸 드리면 자꾸 거부하고
자꾸 화내고 네. 예, 이제 이러시는 경우인데 이제 그거는 사실 치매 어르신 입장에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화를 내시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거 치매라서 그냥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거야라고 오인하시는 경우들도 가끔 있어서 네. 예, 환자가 왜 화를 낼까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마치 저희 집 아기를 대하듯. 그렇죠. 네, 예. 아기들도 그렇잖아요. 뭐 아기도 내가 그렇죠. 말을 잘 예. 못하니까 표현이 잘 안 되니까 괜히 화를 내고 막 그렇죠. 떼쓰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실 화를 내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왜 그럴까를 한번 조금 살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조절해 주시는 것만 갖고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달팽이님이 자세한 설명 너무 좋습니다 해주셨고요. 올레길 투어님은 또 제주도에 계신 분인 것 같은데 노영에 병원이 있네요. 기억하겠습니다 하셨는데요. 공항에서 한 차로 15분 정도? 아마 그 정도 네. 걸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3시에 방송했던 눈사랑 안과가 이 같은 건물에 네, 4층이라면 연세의대 신경과는 2층에 있습니다. 호랑님께서 뇌경색 예방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양제는 엄밀히 얘기하면 영양제란 이름이 붙은 것 자체가 약이 아니란 얘기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영양제라는 건 어쨌든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보충해 주는 거니까 사실 음식으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게 영양제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음식으로 보충하는 경우에서는 그 섭취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좀 네.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이제 영양제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뇌경색 예방에 뭐 확실히 효과가 있나요? 한다면은 그런 영양제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것들은 어쨌든 혈관을 좀 건강하게 해주는 영양제니까요. 그래서 비타민 B군, 비타민 C군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엽산제 이런 것도요. 근데 네. 그 도움이 되고요. 근데 엽산제 같은 경우는 그런 엽산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뭐 혈액 검사 이런 거 통해서 떨어져 있으면 이제 보충제를 좀 드시면 도움이 되고 애초에 그런 게 문제가 없고 평상시에 뭐 음식 같은 거 잘 섭취하시는 분이면 반드시 영양제를 드셔라 이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무섭고 겁나네요 하시면서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엔젤님은 지인이 뇌졸중이 왔는데 목관과 콧물을 하고 계속 계시던데 숨을 못 쉬어서 목이 그렇게 한 건가요? 어느 정도 지난 후 제거할 수 있나요? 어떤 종류의 뇌졸중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목관이라는 게 아마 이제 요 기도삽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콧줄은 요 이게 경관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하시는 경우는 지금 호흡 기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는 게 좀 원활치 않아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느 정도 뇌졸중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들은 시간이 지나면 제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그 회복이 잘 안 되시는 경우라면 영구적으로 하셔야 되고 콧줄은 어쨌든 식사 때문에 하시는 거라서 사람이 식사를 제대로 안 하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시는 게 사실 필요하고요. 보기에는 사실 험악해 보이지만 그걸 안 했을 때 이제 보기에 좀 예뻐 보이라고 안 했을 때 오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해야 할 때는 해야 하는 시술이고 방법입니다. 네. 자, 이어서 찰리님이 저는 올해 초 열공성 뇌경색이 발병했습니다. 증상은 아주 미세한 약간의 구음 장애가 있습니다. 비온 뒤 다른 신경과 선생님들도 방송에서 열공성 뇌경색은 약을 처방 안 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약을 끊을 수도 있는 건가요? 혈소판제와 스타틴, 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40대 후반입니다. 열공성 뇌경색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열공성 뇌경색인 경우에서는 사실 동맥경화만 그 기전은 아니거든요. 기전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그 이제 혈관에 미세혈관에 오는 변화일 때문에 오는 거라서 혈소판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많고요. 애초에 이것도 이제 기저질환은 이제 위험 요인을 이제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혈압이 있으시고 고지혈증이 있다면 그 혈압약하고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다만 이제 뭐 외부분 분들이 지금 오해하시는 게 그럼 나는 혈압약하고 고지혈증 약을 일단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니까 아예 시작을 안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요. 사실 본인이 되게 열심히 노력하시면 혈압약도 점점점 줄여가고 고지혈증약도 줄이고 그러다가 개중에는 끊으실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혈압이 있는데 혈압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그래서 혈압약을 줄이고 그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무리 이제 운동이나 식이 조절을 하셔도
이게 한 6개월, 1년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지 떨어지는데 문제는 그 동안에 고지혈증과 고혈압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잖아요.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드셔서 일단 약의 도움을 받고 그 동안에 이제 내가 조절할 시간을 얻으시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조절이 되시면 의사도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거나 이런 시도를 할 거고 실제로 그런 거 성공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계신데요. 인생무상님이 원장님 얼마 전에 이제 TV의 금쪽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아이가 모야모야병이더라고요. 관련은 없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 질병은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모야모야 병은 이제 어쨌든 뇌혈관에 오는 질환이고요. 모야모야가 이제 사실 유전성 질환이긴 합니다. 유전성 질환이라고 해서 모기한테서 물려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유전자 이상하고 관련이 있는 질환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그 모야모야 병도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린 나이에서는 사실은 이제 출혈성 위험이 조금 더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으시는 경우는 이제 혈관이 점점 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뇌경색 위험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출혈 방지 또는 이제 뇌경색 방지 이제 이런 약을 이제 어느 정도 단계냐에 따라서 그런 약을 같이 쓰기도 하는데 모야모야 병인 경우에서는 이제 약물로 치료가 되는 질환은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혈관 상태에 따라서는 그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해결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제 원래 안 좋은 혈관이 이제 막히면 그거를 이제 혈관 이식술이라든가 아니면 우회경로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술적 치료로 위험도를 줄여주는 수술도 가능한데요. 이제 그거는 모야모야 병의 이제 형태나 타입, 그 다음에 아직 아이라고 하신 거 봐서는 너무 어린 나이 때는 사실 수술이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담당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해보시고 하시면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작은 아빠님은 MRI상 이상이 없다고 하면요. MRI는 찍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MRI는 이제 뇌의 단면을 보는 검사고요. MRA는 뇌 혈관을 보는 검사거든요. 사실 그 두 개가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네. MRI가 정상이냐 하고는 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뇌 단면은 괜찮은데 혈관만 안 좋으신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검사를 한다고 하면 뭐 어떤 이유로 검사하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나는 혈관 상태를 알고 싶다 하신다면 MRI만 찍으시면 알 수가 없어서 네. 혈관 검사를 하고 싶다면 MRA까지 찍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지혜정님은 제가 수술할 때 해마를 드러냈다고 하는데 없어진 부위를 대신해 다른 부위가 없어진 부위를 대신할 수 있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날이 흐리면 머리가 터지겠어요. 저희 엄마가 과도한 스트레스로 한쪽 뇌가 녹으셔서 약간 치매 증상이 있는데 또 뇌전증도 있으시고 유전이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야 될 텐데 그 해마를 드러낸 건지 해마를 제거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면 해마를 제거하는 수술을 잘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그쪽 수술을 하셨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아마 뇌전증 때문에 수술을 받으셨던 게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수술들은 할 땐 그 실제로 그 뭐 해마를 건드리는 수술이 나오면 그 사전에 사실은 검사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를 절제를 해도 문제가 없을지 는 아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수술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린 나이에 있는 분들에서는 해마를 좀 그쪽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좀 어린 나이 하시는 경우는 의외로 후유증이 안 남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실제로 뇌가 회복이 안 되는 구조물이라고 하지만 가소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린 분들에서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부분이 이제 제거가 되면 다른 쪽이 더 많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모자란 부분이 충분히 보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 때 수술을 하시는 경우는 의외로 별 문제가 안 생기고 잘 지내시는 분도 있고요. 심지어 저는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2살 때 거의 뇌의 한 3분의 1을 잘라낸 친구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 나이가 들어도 아무 문제 없이 지냅니다. 사진을 찍으면 뇌의 3분의 1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는 친구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어린 나이 때 수술하는 거는 뇌의 가소성이 좋아서 잘 지내실 수도 있다. 예, 근데 뭐 어느 나이 때 어떤 이유로 수술하는
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어머님 같은 경우가 뇌전증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뇌전증 중에서도 유전성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좀 나이 들어서 오시는 경우는 유전성이 없는 경우가 좀 많아서 예, 그거는 뇌전증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은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담당 의사한테 정말 물어보셔야지만 네. 아마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실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딱 두 분 정도가 있으셔서 좀 빠르게 그래도 답변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수경님은 선생님, 저는 3년 전에 뇌까리가 있어서 개두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 후 3일째 되는 날 머리가 너무 아파 검사를 하니 뇌경색이 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무 증상이 없는데 혹시나 또 뇌경색이 올 수 있나요? 뇌경색 대부분의 경우에 뇌경색은 재발률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뇌경색이 어떤 이유 때문에 왔는지가 중요한데요. 만약에 혈관에 동맥경화라든지 어떤 색전증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오신 경우라면 재발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는 아마 뇌경색 예방 약제를 드시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재발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원인이라면 약을 계속 먹었을 때 이제 위험도와 이런 경중을 따져서 조절을 할 거라서요. 뇌과리 수술하고 관련돼서 오시는 경우라면 글쎄요, 이제 아마도 재발 가능성이 좀 적은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정확한 상황은 제가 모르겠어서 정확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78세 어머니 입술 떨림이 자주 있으십니다. 이 증상도 뇌혈관 증상일까요? 주치의에게 물어봤는데 큰 문제를 삼진 않으셔서 하지만 어머니는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떨림은 사실 뇌졸중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떨린다라는 게 사실 떨림도 종류가 많아서 언제가 기회가 되면 제가 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개는 이제 뭐 입술이 살짝 떨린다거나 턱이 살짝 떨린다거나 뭐 이렇게 컵 들었을 때 손이 살짝 떨려요. 이제 이런 거는 뭐 그게 사실 굳이 뇌의 문제냐 하면은 맞기는 합니다만 그게 이제 뇌졸중, 뇌혈관 질환하고는 관계는 없고요. 뇌의 다른 이제 기능적인 문제들이고 생각보다 떨리는 증상들의 많은 경우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서서히 나타나고 서서히 진행하는데 퇴행성 질환들에서 조금 떨림들이 올 수 있는데요. 이제 입술만 떨리시는 경우라면 그렇게 걱정하실 증상은 아니고 그냥 떨리는 좀 체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을 너무 잘해 주시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금방 가버려서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원장님께서 거의 물 한 모금 드실 시간도 없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이제 실시간 질문에 대해서 또 차분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아마 네. 뇌혈관 쪽은 사실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네. 주변에 많은 분도 있어서 궁금하신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엔 아마 다음 달 제가 할 때도 네. 그때도 이제 이쪽 뇌혈관 질환 쪽으로 해서 네. 질문 주시면 최대한 많이 답변 드리고 해서 뇌혈관 질환 2탄 해볼까 합니다. 2탄으로도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또 다음 방송도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시간 연세위드 신경과 송숙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